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훈훈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사이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매우 강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뭐랄까, 시장에 온기가 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자, 이 온기가 뭐랄까, 광적인 상승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염려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자, 주식시장 상승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자, 호사다마가 될 수 있는 이번 상승장의 속도가 되도록이면은 천천히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승 천천히, 아이고, 자, 천천히 가야 되는 이유 왜일까요? 자, 그에 앞서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그 정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굵직한 악재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죠. 자,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 자, 금리 계속 올릴 거야. 그리고 자산 축소 계속 할 거야. 그렇게 강경 발언을 이어갔던 파월 의장이, 자, 어제 밤 사이에는, 자, 금리 인상 신중히 하겠다. 예, 신중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겠다는 얘기죠. 하더라도. 그리고 과거 양적 완화 때 쌓았던 자산 축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주 가장 큰 시장의 재료예요. 자,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뀐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자, 지금 작년만 해도 이게 끝없이 나락으로 꺼질 줄 알았는데 지금 혁상이 긍정적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고, 그 결과 달러 위안 환율, 위안 환율이 작년에 한참 때는 7 위안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불안한 흐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6.7 위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긴장 국면이 확 해소됐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미국의 셧다운, 이것 때문에 미국 GDP가 몇 퍼센트 포인트 깎이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셧다운 끝났죠. 악재들이 호재로 바뀐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시장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투자자 본인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호사다마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맞습니다. 아직 시장이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여기서 더 급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나쁜 일들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나쁜 일, 막연하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악재들이 시장이 급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갑자기 잠재적 악재들이 확 부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증시에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호사다마가 될 수 있는 그 잠재적 악재들 무엇이 있을까?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꽤 많죠? 첫 번째로는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도세 기준,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확 하진 않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증시가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이 개시되는데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명분. 명분. 자, 어떤 명분이냐. 자, 보통 보면 요즘 그 주식 관련한 세제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세금 거두려고 그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주식 관련한 양도세 이슈는요, 이미
지난 2017년 장미 대선 당시 모든 대선 후보 캠프에서 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관련한 부분은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다른 법안들은 뭐 정쟁 때문에 여야 막 싸움질 하기 때문에 미뤄두더라도 저 법안은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중요한 임계치가 또 있겠죠. 그 부분이 2500포인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5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고점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주식 증권 거래세 폐지하고 같이 한 라인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세무당국이나 주식 관련한 이 부분을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00포인트 부근일 때는 양도세 별 의미 없어요 라고 계산이 되겠지만, 자 2500 부근 가게 되면요, 증권거래세 폐지돼도 양도세 해도 된다,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시가 상승하면 이러한 악재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비록 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아주 심각한 충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장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이 매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수급 측면에서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수급 측면에서의 재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낮춰감으로써 최근 목표치가 18%까지 자,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평가 금액이 커지니까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2300포인트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400일 때는 거의 뭐 9조 원대, 그리고 2600일 때는 10조 원대 후반. 생각보다 빨리 큰 규모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급하게 증시가 올라서 3000까지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30조 원대 후반까지 조 원대 엄청난 금액으로 커지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증시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급하게 상승하면요, 자,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래도 우리가 월급 낼 때 같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쌓여요. 그 자연스럽게 쌓이는 비중을 감안하면 연 7% 정도 증시가 상승하면은 뭐랄까, 비율에 따른 큰 충격 없이 딱 알맞은 자 수준으로 상승세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 더 급하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좀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용융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증시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자신감이 넘치게 되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신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상승할 때 내가 레버리지 신용융자 썼어야 되는데 이번에 못 써서 아쉽다, 지금이라도 써야 되겠다, 무리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꺾이게 되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꺾이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돼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혹은 마진콜이 발생하겠죠. 마진콜이 발생하면은 강제 매도되기 때문에 시장에 악성 매물이 일순간에 확 나오면서 훅 증시가 폭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화 장세가 있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급하게 상승하면 특정 업종만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차화정 랠리 때 그랬어요. 예. 2010년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 정유, 화학 이 업종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면요. 펀드 매니저들도 차화정 안 들고 있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혹은 회사 윗선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동적으로 사게 되는데 결국은 그 종목들만 쭉 가다 보니 지수는 상승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예. 지수만 상승하고. 자, 뭐 이건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되고 국민연금은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것이고, 예,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천천히 상승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천천히. 예, 우리 무슨 예, 대회할 때 응원할 때 저런 얘기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예, 그런 응원하기도 하죠. 자, 우리 증시 천천히 급하지 않게 상승한다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예, 상황이에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천천히 상승하는 시장이 호재입니다. 예, 천천히 가는 시장이 호재. 왜냐하면 천천히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요, 그 가치주들의 순환이 생각보다 빨리 전개되면서 저평가된 종목이 제값으로 가고, 그리고 잠시 주춤하면은 다른 저평가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그걸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종목 교체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하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시장은 횡보장, 예, 또는 완만히 상승하는 시장을 선호합니다. 자, 제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주식시장 상승세 보이면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앞서서 언급드린 4가지 이유 때문이란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시기 전에 꼭 요거 체크해 주세요. 구독하기 버튼 꾹,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주변에 지인분들께 이 시장 좋아지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일이 설 연휴 전날입니다. 내일도 증시 토크 알찬 주제로 준비해서 연휴 전에 예, 의미 있는 예, 증시 토크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